경북 예천이 국내 육상 선수들의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계 훈련 기간인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매화 분재 전시회가 영주 선비세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상북도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과 친환경에너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산단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엑스포선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벌써 입춘이 지난 지도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봄꽃들이 하나둘 망울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아직은 꽃을 보기 힘든 경북에도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매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화사한 봄의 기운을 서희동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소박한 하얀 꽃잎이 단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화려한 붉은빛의 꽃에 생명력이 넘실대고 부동꽃의 화사함까지 더해져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봄을 알리는 꽃, 매화입니다. 매화를 보니까 자꾸 눈길이 가고 자녀들랑 같이 왔는데 앞으로 봄이 올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인 매화는 예로부터 수많은 문인이 시와 그림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모습이 지조와 품위를 지키는 청렴한 선비의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매화 분재 전시. 아직 바깥에는 다소 쌀쌀한 기운이 맴돌지만 전시장 안은 봄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부 벽면에는 사람들의 손글씨가 적힌 꽃잎이 가득합니다. 동지부터 춘분까지 매일 하루에 한 송이씩 매화를 그리던 선비들의 풍속인 구구소환도를 따라 한 해의 소망을 적어봅니다. 한편에서는 다도 체험이 한창입니다. 매화향 가득한 차를 차분히 우려내고 천천히 마시면서 선비가 된 듯 풍류를 즐깁니다. 선비세상 옆에는 전국 최대 매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세상에서 그 매화공원에 있는 매화 중 뛰어난 20여 수를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군자 중에 으뜸으로서 사군자는 선비의 사상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 매화향으로 가득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육상 전지훈련을 위해 각 지역 선수들의 발길이 예천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육상 훈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대표는 물론 중고등부, 대학부 육상 선수들까지 예천을 찾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 실내 육상 훈련장입니다. 200m 트랙을 비롯해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고 난방도 잘 돼서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육상 실내 돔 훈련장인 이곳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육상 선수단 7천여 명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달씩 머물며 기량을 높였습니다. 예천에 15박 16일 정도 전지훈련에 와 있었고요. 예천은 이제 실내 트랙 경기장이 잘 돼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날씨에 상관없이 훈련에 잘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육상 전지훈련팀이 예천에 많이 와 있어서 그 선수들의 훈련 과정과 자세들을 보고 장점과 단점을 조언받고. 지역 상인들도 선수단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머물며 하는 전지훈련인 만큼 훈련 기간 동안 숙박업소는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매 끼마다 식당을 찾는 선수들로 음식점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이래 숙박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육상이 예천에서 이래 붐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 또 육상 발전에 저희들이 일개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천구는 올해 지역에서 7개 전국 도단위 대회가 진행되고 국제대회인 U20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도 6월에 개최돼 10,000명 이상의 선수단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통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과 친환경에너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오는 2028년까지 4조 2,5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지역 산업단지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산단 기업의 아리백, 즉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등 기후변화 규제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차량 시스템이 모노레일에서 AGT, 경전철로 바뀌었고 정거장 한 곳이 추가됐습니다. 차량 기지 위치도 당초 계획된 복무 IC에서 불로동 농경지로 변경됐습니다. 교통공사는 엑스코선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만 작은 희망마저 사그라들고 있고 지진 생존자들은 추위와 배고픔, 또 열악한 위생 환경 등 2차 재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더 안타까운 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인데요. 이 나라는 200여 년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내진 설계 건물이 극히 드물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절대적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연이어 발생한 2017년의 포항 지진, 그 이후에 내진 설계 의무가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들이 대다수라서 전국 건축물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평균 12.9%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경주와 포항에서 그리고 충북에서도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내진 설계 등 지진 발생에 대비해 우리는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재점검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은 규모 7.8,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지진, 집안에서 실제로 느낀다면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요? 가구는 힘없이 무너지고 사람은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 상황에서 제대로 갈 것 같아요. 내가 설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가가 아니라 설마가 아닌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재난이기에 그것에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딱딱한 테이블이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잡고 테이블이 밀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테이블을 잡고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멈췄다 하시면 문을 열어두시고 밖으로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예 건물 밖으로 나오셨다면 건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안전한 공원이나 운동장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필수사항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최종 내용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안전체험관 같은 곳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물가 비상입니다. 난방비는 폭등했고 외식 비용도 많이 올라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료 도시락과 천원 식당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현장에서도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인 가족이 함께 먹을 저녁 거리를 사러 왔는데요.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쌀과 삼겹살, 상추를 비롯한 채소, 두부 등 모두 더해 비용은 45,700원. 된장과 김치 등 밑반찬을 더하면 한 끼 상차림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올랐습니다. 특히 양파와 오이,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그 상승폭이 더욱 컸는데요. 여기에 난방비 폭탄이 더해지면서 서민 가게는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 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역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현장입니다.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70개, 10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봉사자들은 요즘 무료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난방비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호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천원 식당 기운차림. 1,000원이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홀몸 노인과 영세한 인접시장 상인들. 기운차림 역시 고물가 여파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더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확보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버섯 등 식재료가 식당으로 한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고물가에도 1,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후원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십시일반 정신으로 우리 상인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이 맘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떳떳하게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 서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돈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잘 먹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정말 좋죠. 우리 시장 어르신들이 정말 싸고 맛있게 먹고 여기 기운차림에서 또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더욱더 잘 먹고 있죠.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뜻한 온정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경주에 국내 최초로 탄소 소재를 재활용하고 제품으로 만드는 거점 기관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외동읍 이모빌리티 연구단지 안에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소재인 탄소 복합재의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재제조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재활용 탄소 섬유를 이용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성형 시스템 등 장비 14종을 도입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